첫 번째 괴담, 재래시장 화장실.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때 종종 엄마 심부름으로 시장에 가곤 했는데 그때 겪은 이야기야. 그 시장은 오래된 재래시장이라 좁은 골목마다 포장마차랑 닭집 그리고 생선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. 근데 문제는 거기 공중 화장실이었지. 시장 안쪽에 거의 창고처럼 숨어있는 그 화장실은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문짝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거든. 심지어 낮에도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는데 해가 지고 나면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는 분위기였어. 특히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밤에 그 화장실에서 귀신을 본 사람이 많다는 얘기더라고. 그날도 나는 마감 시간쯤에 엄마 심부름으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.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화장실로 갔지. 근데 문을 열자마자 희미한 전구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안에는 칸막이 3개가 있었어. 나는 급하게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옆 칸에서 슥, 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처음엔 청소하는 아주머니인가 했는데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기엔 너무 느리고 질질 끄는 소리였어. 게다가 그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할 리가 없잖아. 나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옆 칸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얼른 볼일을 마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옆 칸 발 밑으로 뭔가가 흘러나오길래 봤더니 새카맣고 축축해 보이는 머리카락이 바닥을 타고 흘러오고 있었어. 나는 거의 울 뻔하면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지. 그렇게 며칠 뒤 또 시장에서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또 그 화장실에 들어갔어. 이번에도 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천장에서 툭, 툭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전등 옆 천장 틈 사이로 누군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검은 발이 있는 거야.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그 발이 쓱 움직이더니 칸막이 안쪽으로 기어 들어오더라고. 나는 비명도 못 지르고 바지를 겨우 입은 채 뛰쳐나왔지. 뛰면서 뒤돌아보니까 화장실 입구에서 하얀 얼굴의 여자가 고개만 빼꼼 내밀고 나를 보고 있더라고. 솔직히 그때부터 그 화장실 근처는 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 2명이 담력 시험 한번 하자고 거길 들어가 보자는 거야. 그래서 친구 2명이랑 그곳을 다시 가게 됐지. 친구들은 야, 귀신 있으면 나오라고 해 막 이러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 화장실 안쪽 칸에서 철컥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. 우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문을 열어봤지. 근데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. 빈 변기랑 축축한 바닥만 있었는데 그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상했어. 거울 속에는 우리 셋 말고 검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웃고 있었거든. 그렇게 친구 한 명은 기절해버렸고 나랑 다른 친구는 그 기절한 친구를 거의 질질 끌면서 뛰쳐나왔어.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화장실 입구에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진 여자 3명이 나란히 서서 우리를 보고 있더라고. 그리고 그 시장은 몇 년 전에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신기한 게 그 아파트 단지에 이사간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같은 이야기를 했대. 밤마다 화장실 쪽 방향 복도에서 머리카락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난다고.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밤마다 화장실 문 앞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해. 나는 그 시장의 화장실 귀신이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닐까 싶어. 너희들 생각은 어때?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. 두 번째 괴담, 산골 마을의 흰 손. 내가 대학교 여름방학 때 친구랑 전라도 산골 마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. 마을이 진짜 작아서
가게도 한두 개밖에 없었고 밤이 되면 길가에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동네였지. 우린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찬 기운이 확 느껴지는 거야. 그리고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멀리 있는 창문 틈으로 하얀 손 모양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더라고. 처음엔 그냥 바람이겠거니 하고 넘겼지. 그날 밤 친구랑 마당에서 숯불로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도 아닌 사람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산 기슭에서 들리는 거야.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친구랑 같이 웃으면서 야, 저 귀신 아니냐? 라고 말했지. 근데 웃고 있던 우리 바로 앞에 하얀 손이 땅에서 서서히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근데 문제는 그 손을 나만 본 거였어.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창호지 문 사이로 손들이 하나씩 마루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. 손가락은 긴데 사람 손 같진 않았고 뼈가 비칠 정도로 하얗고 길었어. 나는 심장이 쿵쾅대서 손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이불을 뒤집어 썼지. 다음날 마을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은 옛날에 마을 아이가 실종된 곳이었는데 그 아이가 떠나지 못하고 손만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.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날 밤 본 게 꿈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. 그 후부터는 마루를 밟을 때마다 손 그림자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. 그래서 마지막 날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친구들한테 말하고 일찍 짐을 싸서 나오는데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마루 구석에서 수십 개의 손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내 발목을 스치듯 지나가는 거야.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듯 뛰쳐나왔고 친구는 왜 그러냐면서 황급히 뒤따라 나왔지.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손들이 천천히 마루 안쪽으로 사라졌어. 그 집은 아직도 빈집으로 남아있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 집 근처에 가면 차가운 손길이 닿는 느낌이 난다고 해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. 일단 첫 번째 괴담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내용이라 더 무서웠던 것 같아. 요즘 시장 화장실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옛날에는 진짜 을씨년스러웠거든. 그래서 이제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, 두 번째 괴담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던 것 같아. 일단 어린아이의 영가도 위험하지만 흰 손이 나온다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. 뭐 오래된 시골이나 한옥집엔 무슨 사연이 있는 곳인지 꼭 잘 확인하고,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.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.